6위 퍼그, 5위 포메라니안, 4위 비숑 프리제, 1위는 역시 강코코, 아니 말티즈. 안녕하세요, 온천동 강코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려견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반려견이 처음 만난 날이 궁금하네요. 코코 엄마는 처음 코코와 만난 날 코코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 생긴 순간이었죠.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혹시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거나 앞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물론 순이는 9살 말티즈를 키우고 있는 댕댕이 아빠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으니 순위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말아요. 가정에서 키우기 좋은 반려견 탑7. 7위 말티푸. 말티즈와 푸들이 교배되어 만들어진 믹스견으로 정식 품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모적 인기로 인해 공장에서 양산되듯 교배되어 펫샵에 의해 널리 퍼지게 되었죠. 반려견으로서 인기가 많은 푸들과 말티즈의 믹스인 만큼 활발하고 참지 않은 성향과 보호자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믹스견의 특성상 성격이 천차만별이고 공격성이 강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푸들의 유전자로 인해 털 빠짐이 적고 똑똑해서 교육을 잘 시킨다면 가정에서 키우기 좋은 강아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분별한 교배와 펫샵에서의 분양으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말티푸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펫샵 광고가 아닐까 싶네요. 6위 퍼그. 퍼그는 원래 중국 황실에서 오래전에 키우던 개였으나 실크로드로 인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개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웬만큼 장난을 쳐도 화내지 않을 정도로 너그러우며 느긋하고 순한 성격으로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좁은 공간에서 잘 적응하고 짖음도 적기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기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무언가에 눌려 찌그러진 것처럼 쭈글쭈글한 얼굴, 선천적으로 살집이 있는 통통한 체격, 뒤뚱거리는 걸음걸이까지 극에 달한 개성이 매력 포인트죠. 외모에 어울리게 게으른 편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식탐을 가지고 있으니 비만에 주의하세요. 5위 포메라니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반려견으로 대중적으로도 친숙하고 유명한 견종입니다. 흔히 포메라고 부르죠. 의외로 포메라니안을 포메라이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포메는 사모예드의 후손답게 기본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간 웃는 상이라 안 그래도 귀여운 얼굴이 더 귀여워지는 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사납고 다혈질이며 참을성이 없어요. 공격성과 경계성이 높은 만큼 활동성도 어마어마합니다. 모량이 아주 풍성한 이중모가 몸에 달라붙지 않고 뻗어 있는데 한번 밀어버리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느릴 수 있어요. 풍성한 털이 심하게 날리는 편이라 털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포메라니안과 재패니즈 스피츠를 교배하여 폼피츠라 부르는 믹스견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포메와 폼피츠의 구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기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4위 비숑 프리제. 프랑스어로 비숑 아 푸알 프리제. 약간 곱슬거리는 털이라는 이름을 가진 비숑은 이름 그대로 복슬복슬한 털이 매력적이죠. 매력적인 곱슬머리는 털 빠짐이 적은 대신 미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용 후에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보호자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하죠. 대체로 웃는 상에 활발하고 성격도 좋아요. 가끔 내면에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는 비숑 타임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가정견으로 개량되었기 때문에 순하고 훈련 효과도 좋으며 독립심도 강해서 혼자 두어도 짖음이 적어요. 잔병 치료도 적고 수명도 긴 편이라 반려견으로 매우 적합하죠. 비숑의 표준 몸무게는 5에서 8kg인데 더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찾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견종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미니 비숑이 한때 유행을 했어요. 미니 비숑은 그냥 비숑이랑 말티즈를 교배시킨 믹스랍니다. 3위 시츄. 중국에서 페키니즈와 라사 합수를 믹스하여 사자와 닮은 견종을 만들고자 해서 탄생한 견종이 시츄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시츄는 순종이라고 해도 정해진 털색이 없다고 하네요. 장모종인데도 털이 잘 안 빠지는 편이고 길게 자라면 관리가 어려운 편이에요.
사자를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엽게 잘 나오긴 했습니다. 시추는 성격이 굉장히 온순합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견종 중에서 가장 공격성이 낮고 가장 덜 짖는 견종이죠. 요구성 짖음이나 분리불안 증상도 거의 없어서 반려견 훈련사가 만나기 가장 힘든 견종이라고 해요. 물론 한 번 만나면 시추의 황소고집은 훈련시키기 힘들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워낙 순하고 조용해서 멍청해 보이지만 사실 머리가 좋고 눈치도 빠르죠. 시추는 특유의 온순함 때문에 오히려 보호자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합니다. 아픈 내색은 물론 아프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통증을 참기 때문이에요. 시추가 아프다는 표현을 하면 병증의 진행이 많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셔야 해요. 2위, 푸들. 성격, 크기, 털 빠짐, 지능, 외모까지 보호자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충족시키기 때문에 매우 선호되는 반려견이죠. 훈련성으로 평가되는 지능이 매우 높아서 훈련 성과가 좋아요. 오히려 너무 머리가 좋은 게 단점이라고 할 정도랍니다. 원래 강가에서 물에 뛰어들어 헤엄치고 사냥을 보조하던 견종이었던 만큼 수영을 잘하고 활동성이 엄청나죠. 탄력 있는 근육과 튼튼한 다리로 장거리 산책에도 무리가 없어요. SNS에는 예쁘게 미용하고 꾸민 푸들이 정말 많습니다. 푸들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헤어가 있을 정도인데 미용을 하지 않으면 삽살개 수준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놀랍게도 오리지널 푸들은 대형견입니다. 푸들이 원래 대형견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토이 푸들이라는 인터넷의 정보만으로 분양받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자라서 유기되는 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슬픈 얘기입니다. 반려견을 유기하는 너도 언젠가는 꼭 버려질 거다. 1위, 말티즈. 말티즈, 몰티즈, 마르티스, 말티스. 어떻게 불러도 너는 그렇게 사랑스럽니? 죄송합니다. 작은 체구와 하얀 털, 선명한 이목구비, 귀여운 표정과 행동으로 인기가 많은 반려견입니다. 활발하고 놀기를 좋아하며 보호자에게 애교가 많고 눈치가 빠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라 밥시간, 간식, 산책시간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의지력도 강해요. 말티즈가 관절이나 디스크로 아픈 경우에 재활을 시켜보시면 얼마나 의지가 투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격이 예민한 편이고 공격성도 있어요. 낯선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달려드는 모습은 사회성이 아니라 공격성이니 반드시 교육을 해주셔야 해요. 하지만 억압이나 구타, 강압적인 교육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보호자의 말을 듣지 않고 더 공격적인 성향이 되어버리거든요. 강아지 교육 프로그램에 말티즈가 많이 나오니까 말티즈 성격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건 보호자가 문제인 겁니다. 애를 왜 때려서 교육을 해요? 제발 반려견 교육한답시고 때리지 마세요.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 가족입니다. 잠시 흥분했네요. 답답한 아파트,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에서 함께 살아야 하기에 반려견들에게 미안하게도 인간의 세상에 적응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짖지 못하게 교육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훈련을 합니다. 집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아무데나 배변을 하지 못하게 교육을 시켜주어야 하죠. 견생 20년 중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시간이 5년이라고 해요. 길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코코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코코랑 놀러 가야겠어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